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투자자로서 아주 중요한 능력을 하나, 제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뭐 인터넷상에서 보면 직진 방향입니다. 대부분 뭐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더라고요.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건 조금 약간 해석이 협소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 소크라테스 형이 말했듯이 너 자신을 알라, 그 말 자체인 것 같습니다. 인지에 대한 인지 능력. 이게 내가 무엇을 모르고 아는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메타 인지의 그냥 일부분일 뿐이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 모든 것, 그것이 어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뭐 그 무엇이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당신이 조기 축구를 한다고 쳐요. 이제 축구를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언감생심 600m 뭐 평균 시속 90km 유명 축구 선수, 뭐 메시나 호날두 같이 축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파는 약간 달라요. 내가 이 투자를 하면 뭐 한 달에 10%씩, 연에 뭐 100%, 200% 수익을 낼 수 있다. 아니, 워런 버핏도 물론 아주 긴 기간이지만 평균 수익률이 20%인데 세계적인 최고의 투자가도, 근데 왜 자기는 그거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메타인지가 부족한 거죠. 좀 투자가 약간 그래요. 뭐 당연히 약간 운의 영역도 높고,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뭐 또 가끔은 실제로 내가 순간적으로 워렌 버핏이나 다른 투자가들보다 수익률이 높을 때도 있어요. 실제로 잠깐은. 하여튼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 능력, 역량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투자 목표와 어떤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인지에 대한 인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면에 대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안다고 하지만,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나에 대해서 정말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난 굉장히 지금 어떤 화난 상태든 흥분된 상태든 뭐 하여튼 지금 뭔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것을 자기가 몰라요. 내가 지금 화가 난 상태구나, 내가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구나, 무언가 해선 안 되는 상태라는 것을 몰라요. 600m 시속 90km 그리고 뭐 제가 말하는 거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지금 의식의 흐름이 어디로 가 있고 어떤 감정 상태이고 지금 무엇을 해도 되고 안 되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체로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기타, 제 생각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겠다는 마음, 그런 게 중요해요. 뭐 하물며 이런 거, 내가 잠을 몇 시간 정도는 자줘야 베스트 컨디션이 된다.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많이 상대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모르게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날인가 보면은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짜증을 많이 내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보면 그게 잠을 못 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메타인지죠. 나는 얼마나 자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만약에 내가 잠을 안 자면 인내심이 다 평상시보다 발휘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몰랐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또 제가 공부를 할 때면, 왜 사람들 다 그런 로망 하나씩 있잖아요. 책을 앉은 자리에서 3-4시간 만에 한 권씩 읽어야지. 하루 종일 뭐 10시간이고 10몇 시간이고 공부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공부인 줄 알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거는 그것도 메타인지가 떨어진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뭐 서울대든 어디든 공부로 성공을 했겠죠. 그래서 뭐 무리하게 어떤 학습 계획을 잡는다든지, 그래서 뭐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어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거는 조금 그래도 자기 한계를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축구를 해도 뭐 메시같이 될 수 있다, 그런 꿈은 꾸지 않고, 물론 어린 축구 꿈나무 같은 선수들은 예외죠. 성인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성인. 그리고 뭐 내가 이제 러닝을 시작했다. 그러면 뭐 42. 뭐 마라톤 42.89km인가? 그걸 수월하게 완주해버리겠다, 한 번에. 이런 꿈을 꾸지 않고, 뭐 웨이트를 시작했다, 헬스를 시작했다. 그럼 제가 뭐 200km 엮기를 지금 당장 이 악물고 들겠다, 난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상하게 뭔가 정신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정신력을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투자에 관한 물리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 어떤 능력 범위나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므로 해서 어떤 적정한 목표와 그 목표로 가기 위한 과정을 적절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나 자신을 알고 잘 파악하고 그릇된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 메타인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그 밖에도 메타인지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능력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투자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뭐 누가 그러죠. 투자는 뭐 종합예술이다. 그렇죠. 저도 약간 투자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간 투자에서 가장
또 중요한 능력 중 하나가 메타인지, 내가 나를 아는 능력, 그리고 소크라테스 형이 말했듯이 너 자신을 알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럼 네가 말하는 메타인지를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배워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그 위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물론 아시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도 내 뱃속에 있는 장기의 정보가 전혀 없다, 학습된 적이 없다, 뭐 그림도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내 위가 어떻게 생기고 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까요? 모르겠죠. 당연히 뭐 학습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려워도 어디선가 그 인간의 뭐 해부도든 뭐 어떤 그런 그림을 보고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메타인지도 일단은 내가 이제 메타인지 자체를 배운다기보다도 인간이 어떤 경우에 인간인 게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사고의 오류 같은 게 있어요. 오류나 어떤 현대사회에서 충돌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좀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간 인간은 어떤, 쉽게 말하면 사고 체계에 대해서 오류를 갖고 있어요. 그런 걸 일단은 배워야 됩니다. 물론 개별성이라는 것도 있지만, 자, 사람도 그렇죠. 뭐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심장을 열어보면 심장 모양이 다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이런 개별성도 있지만 어쨌거나 인간이라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또 있죠. 그래서 또 메타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또 개별적으로 나는 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뭐 예를 들면 투자에 있어서 저는 포모는 잘 느끼지 않아요. 다행히. 하지만 뭐 주식을 매수할 때 가격적인 면에서 뭐 옛날에 봤던 금액에서 100원이라도 더 비싸지면 그게 그 100원이 아니 그 옛날 가격이 답내림 효과 때문에 그게 저를 매수를 얽매게 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강해서 매수를 잘 못합니다. 옛날에 봤던 그 금액이 얽매여서 뭐 요런 저의 특징 같은 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배워야 되고요. 그럼 뭘 통해서 배우냐? 뭐 행동대무학, 심리학보다도요. 순수 심리학보다도 행동대무학, 행동신경학, 뭐 그런 게 있어요. 행동대무학. 요즘 좀 뜨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고전적 경제학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비합리성을 인정하고 그걸 경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뭐 또는 뭐 어떤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은 현대 사회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행동재무학, 신경경제학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한번 학습을 해 보시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일단 인간이 보편적으로 어떠한 사고 체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학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나한테 접목시켜서 내가 정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피드백 해보는 거예요.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단내림 효과라고 약 저는 700m 앞 그것도 있어요. 남홍색 행동경제학에서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처음에 왼쪽 어떤 방향입니다. 봤던 숫자나 뭔가 그런 수치들이 기준이 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벗어나기 힘들게 하는 어떤 인지적 오류가 있어요. 그런 오류가 저는 좀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뭐 여러 약 가지 700m 앞 그런 뭐 남홍색 톨게이트입니다. 자기 이어서 편향, 자기 왼쪽 과시 뭐 방향입니다. 여러 가지 인지적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배운 후에 내가 정말 그런 거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따라서 행동을 하는지 자기를 계속 관찰하고 저희 유의 있게 보려고 해야 돼요. 보려고 해야 돼요. 아무리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냥 배운 걸로 끝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계속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의식의 흐름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하나씩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메타인지와 더불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게 메타인지하고 무슨 상관이냐면, 자,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이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또 운동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뭐 42.195km 마라톤을 뛸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쯤은 못 뛰어도 한 20km는 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뛰었어요. 근데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자기가 자기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부분에서 자기가 자기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 생각대로 어떤 도전을 해봤다가 실패하시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실패를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하다기보다도 그냥 당연한 걸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한 것으로 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내가 요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이러시면 안 되고, 내가 겸허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지금은 이것밖에는 사실 안 되는구나 인정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신의 능력을 키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능력을 키워 나가는 과정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뭐 이게 사람의 성향이나 어떤 환경, 상황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뭐 어떤 투자만 해도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주식이 최고다, 어떤 사람은 장기 투자가 최고다, 어떤 사람은 가치 투자가 최고다, 어떤 사람은 단타가 최고다. 다 사람마다 방법이 틀려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성향, 상황, 여러 가지 거를 고려해 봐서 자기가 맞는 거,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타인지가 낮으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면 많은 실패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내가 이것도 못해, 남들은 다 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나를 받아들이시고, 나 이거는 지금은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씩 배우고 피드백 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타인지하고 또 메타인지를 키우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관성이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 있잖아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네. 이게 정확히 말하면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건 감정의 발생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가끔은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사람은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뭐 100만큼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만큼 날 수도 있지만, 분명히 화가 나거나 불쾌한 감정을 가지는 상황이고 그건 심리 상태예요. 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자기한테 거짓말해요. 나는 괜찮다. 나는 이런 거 의연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아까 감정의 발생을 막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감정 발생에 따른 선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한테 되게 기분 나쁘고 무례하고 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뭐 내가 바짝 엎드려서 왜 그러세요 그런 사람한테 알랑알랑 하면서 비율을 맞춰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심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주먹질을 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무시를 해버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을 앉혀서 왜 그러시는지 종근종근 침착하게 객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자, 정답은 없어요. 여기서 어떤 게 정답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감정을 우리가 발생을 막을 수는 없으나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감정의 다음 대응,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행동,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걸 선택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생되는 감정을 인정하고 인지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뭘 모르는 게 가장 무서운 게 약 아니고요. 700m 앞 시속 110km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자, 여러분, 투자뿐만이 아니고 제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메타인지, 나 자신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